자, 오늘은 노트북 LM 이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AI 도구입니다. 무료로도 쓸 수 있고요. 횟수 제한이 있지만 하루 유료로 결제를 해도 제미나이 유료 결제가 같이 세트로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면은 그래서 하나 29,000원짜리 하나 결제해도 횟수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서 한 달 양을 다 못 쓰고 이제 끝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모자라면은 내 진짜 이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29,000원 결제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노트북에 램 들어가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챗GPT나 제미나이 치면은 자기가 학습된 대로 말하거나 검색된 거 이제 조금 검색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내가 소스를 넣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답변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고 오디오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퀴즈도 만들고 문서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해서 쓸 수도 있고요. MP3 넣어도 그 MP3를 텍스트로 이해를 해서 이제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유튜브 주소 넣으면은 유튜브 주소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내용을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해가지고 그거 내가 유튜브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뭐 웹사이트 넣어서 여기 링크 넣어버린다. 뭐 그러면은 그 유튜브 강의 내용 가지고 내가 질문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유튜브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 유튜브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 유튜브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도움되죠.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불러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뭐가 있냐면 스캔한 책들, 문서 파일들이 있습니다. PDF 파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올린 이 책을 참고해서 강의 준비 자료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석을 넣어서 그 주석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더 놀랍게도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글자로 인식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 파일을 넣었는데 글자로 인식 안 되는 그림 파일인 거를 넣었는데도 얘가 읽어내더라고. 책을 한 권 넣었는데 책을 읽어내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자료를 만듭니다. 신문 기사 같은 거 이제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건강에 도움되는 거 링크 쫙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라, 팟캐스트 만들어라 이러니까 나한테 막 너무 도움되는 말들을 이제 오디오로 들려주는 성경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는 내가 내 설교를 넣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막 말해주니까 팩트 체크해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맞고 굉장히 유익하고 공부도 되고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트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마태복음 1장 복사해 가지고 오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고 삽입. 예, 이렇게 삽입하면은 마태복음 1장 넣었기 때문에 1장 가지고만 대답하고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내가 주석을 넣는다. 주석하고 마태복음 1장 이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채팅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책을 집어넣는데 책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책 내용 가지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챗GPT는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막 지어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내가 넣은 책, 내가 넣은 자료 가지고 대답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퀴즈 있죠. 퀴즈 누르면은 내가 넣은 자료 가지고 퀴즈를 내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플래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해하는 건데 뭐 시험 문제 집어넣었어요. 시험 문제 넣었는데 뭔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인드맵 만들어줍니다. 마인드맵 하나 눌러보고요. 그리고 뭐 팟캐스트 만들어줍니다. 동영상 만들어줍니다. 인포그래픽 한번 누르고 또 PPT 만들어줍니다. 근데 뭐 거창한 거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넣은 게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뭐 설교문을 넣으면 또 더 재밌게 나오고 또 의학 지식 같은 거 넣는다. 의학 지식 가지고 재밌는 게 나오고 팟캐스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 나오고요. 동영상은 이제 한 명이 해설해 주거나 요약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좋은 자료 또 사역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재미난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인포그래픽 누르면은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림이 되게 인포그래픽 만드는 지금 목사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기본 기능밖에 사용을 안 해요. 슬라이드 PPT 자료로 만들었는데 기본 기능밖에 사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고급 기능 쓰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펜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인포그래픽도 간결하게 뭐 상세하게 빼곡하게죠. 가로, 세로, 정사각형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 자, 여기 설명해줘. 가로는 PPT 같은 데 사용하기 좋겠죠. 세로는 포스터 같은 거 만드는 데 좋겠죠. 정사각형은 카드 뉴스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넣는 데 좋겠죠. 근데 그냥 넣으면은 좀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SD 캐릭터 귀엽게 어린이 말투로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문제는 글자가 좀 깨집니다. 글자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수정하거나 또 다른 AI 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SD 캐릭터 귀엽게 어린이 말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자료 하나 만들어 볼게요. PPT도 이제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SD 캐릭터 귀엽게 어린이 말투로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용 PPT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오늘은 주로 인포그래픽하고 PPT 만드는 거 좀 많이 보겠습니다. 또 요거 이제 PPT 만드는 것도 이제 새롭게 해봅시다. 고퀄리티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횟수 제한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유료니까 뭐 횟수 제한이 조금 덜 하겠죠. 또 그런 게 이제 그림체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방향,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뭐 족보 중심으로 해달라. 그리고 영화 같은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PPT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팟캐스트 뭐 두 명이 대화해서 이제 하는데 보면은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뭐를 집중으로 해줘 하면 그걸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기본 값은 한 14분 정도 길이고요. 그리고 짧게는 한 5분 정도짜리 이제 오디오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동영상은 보세요.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설명하고 요약하고 이 두 가지 버전이 있고 그림체를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맞춤은 내가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어린이용 동화책 사파로 동영상 만들어 달라. 아니면은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어 달라.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 아까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제 고퀄리티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동영상. 자, 그러면은 고퀄리티 한국 곰미나 웹툰 캐릭터 그림체로 그려달라고 하고 각 족보의 인물별 설명 이렇게 동영상을 아까 전에 만들었던 마인드맵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 1장 요약 족보랑 이제 예수님의 나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마태복 1장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거 누르니까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시작하고 끝은 요렇다. 다윗의 자손이다. 주요 인물, 분기점, 예, 이렇게 분기점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정리 엄청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잉태경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학습 효과 머릿속에 더 이제 잘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마인드맵으로 공부할 수 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아까 요청한 게 다양했었죠. 자, 이게 뭘까요? SD 캐릭터 같은데. 자, 짠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 전에 요청사항이 뭐였죠? SD 캐릭터로 귀엽게 그리고 어린이 말투로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귀엽게 이제 만들어줬죠. 근데 아까 제가 주의사항을 뭐라고 말했죠? 글자가 깨질 수 있다. 그럼 뭐 여기 이게 이제 깨졌다 만약에 옛날인데 옛날으로 나왔다. 그럼 다른 프로그램 써가지고 포토샵 같은 거 써서 이 부분만 지워서 새로 내가 그냥 글씨로 쓰던가 아니면 뭐 나노 바나나 같은 걸로 요 글자를 다시 써줘. 뭐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수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어린이를 짠 보여주면은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만든다. 설교 들었던 게 한 방에 그림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설교가 안 잊혀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노트북 LM은 다른 AI도 마찬가지지만 상상력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한 개 더 만들어졌죠. 인포그래픽 아까 또 뭐 이게 기본 그림체입니다. 그냥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원했던 게 화이트보드 칠판에 유성 매직으로 인물 하나하나 그려서 설명하는 걸로 귀엽게 PPT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 PPT 같아요. 자, 뭐 재생할 수도 있고 키보드로 이렇게 기본 PPT 같아요.
자, 성경 구절만 넣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글자가 깨졌네요. 글자가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깨지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글자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를 만드세요. PPT를 하나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개만 만드세요. 그리고 골라서 쓰세요. 그리고 참고하실 게 저장할 때 PPT 파일로 저장 안 됩니다.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거를 PPT에 넣고 싶다, PPT 파일로 넣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미지 복사해서 PPT에 붙여넣기 하는데 PPT 붙여넣기 안 되는 PPT도 있어요. 버전이. 그거는 붙여넣기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붙여넣기 메뉴가 있어요. 누르셔서 제일 밑에 거 누르면은 PNG로 이제 넣는 붙여넣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붙여넣기가 되고요. 귀찮잖아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저장해 가지고 이미지 파일 하나하나 해서 골라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PPT 하나 더 만들어줬고요. 자, 이거는 무슨 요청이었죠? 이건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귀엽게 SD 캐릭터로 그리고 어린이 말투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애들이 이제 좀 좋겠죠.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시행착오 있으면은 또 수정해 보시고 해본 사람이 이제 느는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만 넣었습니다. 성경 구절만 넣었는데 성경 이야기를 PPT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PPT를 만들어 놓고 PPT에 내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PPT가 너무 방대하게 나왔어. 아까 만들 때 짧게 길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거 아닌데 좋다고 다 말하면은 애들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안 길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쓰면은 안 됩니다. 뭐든지. 자, 근데 요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바꿔서 이제 알아서 조절하시는 거죠. 글자 잘 나오잖아요. 거의 조금 몇 가지 빼고는. 테두리 마음에 안 든다. 테두리 쓱 지우고 이제 다음에 이제 기술 하나하나씩 배우셔서 이제 수정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나중에. 자, PPT 인포그래픽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거. 화이트보드에 적어달라. 유성 매직으로. 화이트보드죠, 이게. 네, 이 컬러로 나왔네요. 어쨌든 화이트보드에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씩 족보 만들어 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더라. 되게 좋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컬러 말고 그냥 유성 매직 검정색만 사용해서 이제 해달라. 그게 한글 깨진단 말이죠. 한글 깨지니까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따라 그리는 거예요. 따라 그려. 설교할 때 이제 PPT가 없어요. 아니면 좀 적으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리면서 적으면서 내가 이걸 보고 그리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베끼는 거. 베끼면서 하나 한 명 한 명씩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진으로도 넣을 수 있고 또 뭐 레고로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력에 따라서 상상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남이 한 거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느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거 노리지 말고 나 해줘 이게 아니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본 사람이 이제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PPT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 고퀄리티로 해달라고 했나요? 히브리어가 나오네요. 프롬프트 표시 고퀄리티로. 예. 내가 무슨 프롬프트 줬는지도 이제 다 나와요.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로 해달라니까 기본이랑은 좀 다르게 뭐 히브리어도 나오고 요거는 이런 건 에러죠.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프롬프트였죠? 족보 중심으로 해달라. 그리고 영화 같은 사진으로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아브라함 다말 나오고 라합 나오고 룬 나오고 사진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림처럼도 나오고. 자, 어쨌든 프롬프트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건데 이거는 다시 만들거나 프롬프트를 수정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 페이스북 들어가고 또 카카오톡에 이제 보면은 기본밖에 안 써요. 많은 분들이 기본 이상이 안 보여. 여러분들 기본 이상을 쓰시는,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 그 활용한 거를 공유하고 그렇게도 이제 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팍 늘겠죠. 세로 사이즈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 그리고 퀴즈도 그냥 만들면은 진짜 뭐 거기 있는 내용 다 하나하나 뭐 퀴즈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퀴즈 난이도도 좀 조절하고 여기 이제 예시가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연필 기능을 사용하셔야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오버뷰 팟캐스트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설교 만들어서 팟캐스트 만들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돌아다닐 때 제가 설교할 거를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되냐? 아니죠. 참고하는 거죠. 참고하고 팩트 체크하고. 근데 웬만하면 내가 만든 거 안에서 이제 나오니까. 자, 동영상 나왔습니다. 프롬프트 확인. 꽃미남 웹툰 그림. 이 꽃미남이 아니죠. 처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렇게 오디오로. 근데 왜? 라는 질문이 남죠. 바로 아브라함의 꽃미남 웹툰. 찾아오셨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예, 꽃미남 웹툰 그림체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요거를 뭐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다 싶은데 조회수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특별하게 알고리즘 타는 사람 말고는 이거 그대로 올린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조회수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올린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AI가 만들었다 해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잘 활용하면은 무궁무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세로 사이즈 해달라.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는 아닌 것 같지만 자, 어쨌든 세로 사이즈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준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뭐 사람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족보 만들어 달라면 족보 만들어주고 사진 만들어 달라면 사진 만들어주고 무궁무진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카페라든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은 여러분들 실습한 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